국내외 이슈들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도미노처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겠다는 의지인데 사실상 반대 의견의 힘을 조금 더 실리고 있더라고요. 되레 저성장, 저물가를 고착시키는 유동성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사실 지금 그 각국 특히 이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이제 연출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유럽에 이어서 이제 어제 그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사실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게 정말 이제 그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우려가 좀 이제 또 다시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고 또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 다시 이제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가 통화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이미 주요 국가들의 금년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부 지출이 GDP 성장률에 절대적으로 좀 높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가 이제 뭔가 이제 부양책을 쓰고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경기 부양인데 지금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완화적인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게 그런 우려들이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라도 사실 이제 그 통화량의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양적 완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로존에서 사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다시 이제 실시하기로 한 부분 배경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화폐 유통 속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물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뭐 마이너스 물가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기조는 우리나라도 이제 10월에 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지금의 지배적인 의견인데, 이런 그 완화적인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어떤 통화 증가율이 과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유동성 함정에 대한 뭐 우려가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유럽 중앙 드라기 총재도 강조를 했는데, 지금 단순히 통화 완화만 해서는 안 된다. 재정 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재정 정책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래야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동성 함정 자체에 대해서는 과하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 소비, 투자 부분에서 트리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얘기하는 선행지수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개월째 하락,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다, 이렇게 좀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동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차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추석이 좀 이르게 찾아왔다는 부분, 이런 그 일시적인 수요 개선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아직까지는,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기의 추세적인 반등은 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의 재고 소진이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수 지표 중심의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고, 투자 지표 같은 경우도 부진의 폭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출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수주액도 전년 대비해서 두 달째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런데 이 선행지수의 부진에 대해서 이게 언제쯤 좋아질 것이다라고 참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뭐 남아있죠. 여기다 이제 최근에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면서 경기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정책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생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재고 소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4분기 중에는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돌아서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감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쯤에 반등 가능성은 또 잔존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또 3분기 어닝 시즌도 개막이 되는데 영업이익 7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내일 휴일이고 바로 이제 금요일에 삼성전자 아마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뭐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전망 기관들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평균이 한 6조 9,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점차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7조를 넘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7조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시장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평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6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라든가 2분기, 1분기에 6조 한 2,300억 나왔고 2분기에 6조 6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긴 조금 이르지만은 이번에 일단 7조 정도가 나와준다면은 향후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갤럭시 폴드라든가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순조로운 어떤 그 흥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또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업황의 그 회복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이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3분기냐 4분기냐.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지금 3분기냐 4분기냐 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내년까지요. 그런 이제 시각들도 있는데 이제 결국은 뭐 3분기 4분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그 전환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설사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국면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3분기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코스피 200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전망이 조금씩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게 8월 말에 이제 그 151조 정도를 이제 그 전망을 했는데 9월 말에는 한 154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한 2% 정도 올라온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익 전망이 하향 되다가 드디어 이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이익 전망이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거의 모든 업종들이 이익 전망이 좀 상향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틸리티라든가 필수 소비재라든가 IT 뭐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전망의 개선폭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금씩 이제 벗어나면서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체감으로 느끼진 못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뭐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정말 좋다라는 게 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을 느끼기 좀 이르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거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전망치가 지금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가 낮은 만큼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아마 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은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어닝 시즌을 앞두고 조금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그와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종목을 고를 때 이제부터는 정말 실적을 반드시 실적을 염두에 둔 이런 종목의 선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증시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분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으로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IT, 에너지 정도 꼽아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IT가 역시 실적이 IT요.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기업들이 살아나야지 결국 뭐 수출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IT 업종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IT 기업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IT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장세에 접어든 만큼 철저히 실적 위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새로운 달이자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자체는 상승을 위한 재료가 없는 주로 좀 해석이 되는데 한 달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빅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제 10월 달이 항상 보면은 조금 이제 어닝 시즌도 있고 그리고 10월 달이 조금 이제 그 항상 매년 볼 때 좀 약간 판단이 어려운 상당히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글로벌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높다는 얘기죠. 일단 뭐 10월 초에 뭐 지금 10일하고 11일 날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간의 그 회담도 있죠. 또 이 협상도 있고 그리고 또 중순경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FOMC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말에는 브렉시트 결정이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과연 이제 EU에서 이번에 뭐 하드 브렉시트냐 이런 또 이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따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역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뭐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부분은 스몰 딜입니다. 최소한 뭔가 이제 그 의견 접근을 해서 뭔가 내놓길 바라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통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연준이라든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좀 이제 시장에 먹히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난달 9월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2100선을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터치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 호재 요인들이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호재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조금 이제 확실히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기록했던 21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여기에 안착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수가 좀 안정이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종목의 흐름들이 활발하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시장 중심에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5G라든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IT 관련된 주식들 뭐 이런 쪽 또 핀테크 이런 쪽 관련주들을 좀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G IT 재료 장비 10월 관심권역에 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차장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장 잘 보내시고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